그리고 4분기 내에 계약을 하시는 선착순 10분 고객분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달 전에 밀양에서 뵀었잖아요. 네, 그때도 예쁜 집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 집 두 집 구독자분께서 처음 모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맞춤형 모듈러 주택 유닛하우스를 만드는 유닛랩의 대표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유닛하우스 하면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또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오늘은 흔히들 많이 궁금해하실 유닛메이커 상에서 설계를 완성하신 이후에 실제 저희 쇼룸에 오셔서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제작 과정도 이제 나중에 저희 이천 제작 공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들 많이 건축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골조, 단열, 창호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실 점들이나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지 좀 투명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오늘은 공장까지 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안 그래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그 과정을 A부터 Z까지 다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쇼룸으로 다시 왔잖아요. 내부에는 들어가면 어떤 게 또 진행이 되는지. 지난번 저희가 쇼룸 소개해 드릴 때는 뭔가 침실이나 실제 생활하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흥 리빙파워센터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저희가 실제 상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실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 공간이 유닛메이커에서 설계와 상담 신청을 마치면은 여기서 이제 자세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닛메이커 통해서 기본적인 건물 구조나 이제 예산들을 확인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쇼룸으로 모셔서 공간 소개라든지 뭐 자세한 자재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는 공간입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쇼룸 먼저 방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쇼룸은 현재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쇼룸 방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주소지라든지 오시는 길, 영업 시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문 예약을 선택을 하시면은 예약 가능하신 시간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누르신 후에 이제 간단한 이제 정보라든지 건축, 뭐 언제 건축을 완료하고 싶으신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1대1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이나 용도에 따라서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같은 평형대더라도 방이 2개가 있는 제품, 방이 1개만 있는 제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게끔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그늘 막 지잖아요. 뭐 그러면 만약에 남향으로 지었을 때 이 방향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닛메이커상의 옵션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각각 창호 옵션들에 따라서 이제 뷰가 좋은 곳, 채광이 좋은 곳, 그리고 어떤 곳은 옆에 집이 있어서 좀 작은 창을 내거나 벽으로 막아야 할 곳,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택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닛메이커를 통해서 계약하는 단계, 계약 시점에는 보통 대부분 고객분들이 설계가 완성이 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선택하신 제품이나 옵션 코드들을 바탕으로 이제 BIM 자동화 설계 알고리즘에 대입을 해서 이제 인허가에 필요한 구조라든지 건축 도면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자동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도면들을 이제 담당 건축사님에게 전달을 드려서 최대한 원활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유닛메이커에서 완성한 디자인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나 도면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프로젝트는 이제 밀양시에서 진행을 하는 농촌기농 청년 쉐어하우스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실제로 밀양시에 기부가 되고 운영을 하게 될 쉐어하우스 프로젝트인데, 근데 이거는 좀 커 보이는데요, 대표님? 네, 맞아요. 이 프로젝트는 33평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프로젝트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골조랑 창호 정도까지 시공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공장에 이동을 해서 이제 유의하실 만한 사항들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다 투명하게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숨김없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객분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집이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을 고객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그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안전하게 좀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작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 이제 시공관리 팀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시공이 진행된 과정들을 사진으로 다 기록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날짜 보면요. 하루라도 안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착공 전에 저희가 전달드린 최종 도면이랑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또 체크를 다 해놓으시니까 이제 집을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신뢰를 줄 수 있어서 또 마음이 편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네, 그러면 단계별로 제작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크게 4개의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골조, 그리고 외단열, 창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해당 공정이 2에서 3주 가량 소요되게 되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건물의 뼈대와 이제 벽체에서 단열을 완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전기, 설비, 공조, 그리고 내부의 단열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몸으로 치면은 장기들 같이 네. 전기나 설비,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완성을 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작업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장이라든지 방수 처리, 그리고 바닥 난방이 깔리게 되고요. 이것 또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건물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내장 마감이라든지 타일, 그리고 이제 욕실의 도기, 조명 같은 것들이 깔리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기간은 5주에서 6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한 달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대표님께서 직접 공장에 저를 데려가셔서 그런 투명한 과정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이동을 하면 될까요? 네. 아,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얼른 공장으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이렇게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납품 예정인 건가요? 아, 네. 지금 아까 쇼룸에서 보여드렸던 33평 밀양시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청년 쉐어하우스 프로젝트고요. 지금 현재는 골조와 창호까지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유니트하우스에서 제작된 모듈러 주택을 10평대만 보다가 지금 30평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보니까 와, 되게 웅장하거든요. 스케일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골조 시스템 자체도 이제 단층뿐만 아니라 2층, 3층까지도 그대로 쌓아올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9평 모듈 3개, 6평 모듈 하나, 네. 이렇게 4개를 합쳐서 33평을 오. 만든 프로젝트. 빨리 완성된 모습도 보고 싶은데요. 아, 네. 유니트하우스의 구도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골조 시스템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골조 철골조.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경량 목구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모듈러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보통 고려하시는 구조는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철골조, 네. 경량 철골조, 그리고 경량 목구조, 이렇게 3가지를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3가지 중에서 고민하실 때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이게 사실 구조 시스템 자체가 어떤 것이 뭔가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단점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시공 가격이라든지 시공성, 뭐 구조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될 텐데요. 먼저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철골조랑 경량철골조가 구별되는 방식은 이제 사용되는 철골 자재의 두께 그리고 크기 같은 것들일 텐데,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아연 각관으로 1mm, 2mm, 3mm 정도 되는 되게 얇은 각관으로 전체 구조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파이프 자체가 되게 맞아요. 얇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철골 구조는 이제 기둥 위주의 기둥식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식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코너창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철골조랑 좀 관련이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철골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자체는 기둥식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둥 하나를 저희가 안쪽으로 오프셋을 해서 이렇게 코너의 기둥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저희 쇼룸에서도 보셨고 이제 이전에 밀양 프로젝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코너창이나 코너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둥이 사라지고 네. 되게 개방감이 좋은 맞아요. 공간이 나오게 네. 돼요. 또 미광상으로도 되게 예뻐요. 매력 있는 집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목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 구조도 마찬가지로 경량 철골조와 마찬가지로 벽식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목재라는 자재 특성상 이제 조금 더 가볍다라는 장점, 그리고 실제 시공 비용이 철골조보다는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제 한계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골조와 같이 코너창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약간 한계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철골조, 목구조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네. 철골조는 이렇게 코너창 같은 옵션이 가능하시지만 목구조는 그 불가능하다. 옵션은 불가능.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이제 내용 연수인데요. 이제 저희 건축물이 실제로 등기가 되고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량철골조와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내용 연수가 20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철골조의 경우에는 흔히들 좀 많이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조와 동일하게 40년으로 오. 내용 연수를 인정을 네, 받습니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과 유닛 메이커로 조금 더 편리하게 빨리 짓고 싶다면은 목구조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혹은 나는 좀 개방감 있는 코너창과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수명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철골조를 사용하시면 선택하면 그렇게 좀 나눠주시니까 선택하시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골조 색상이 되게 붉은 색깔이거든요. 아, 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빨간색은 방청 페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경량철골조가 아닌 철골조의 경우 아연 도금이 되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흑관 형태로 이제 압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녹이 쓸지 말라고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방청 페인트 작업을 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구조 자체가 빨리 녹이 슬게 되면은 뒤틀리거나 부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주고자 하는 페인트.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철골조, 경량철골조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들에 가시더라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인데요.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러면 유닛 메이커는 왜 철골조를 중심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의 자율성 그죠?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듈을 옆으로 길게 결합을 했을 때 넓은 공간을 빼내기 위해서는 좀 스팬이 긴 이런 그 철골조 디귿 형광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타사의 제품들과는 좀 차별화된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 중의 뒤틀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철골조는 아무래도 경량 철골조나 목구조보다는 뒤틀림이 있어서 훨씬 내구성이 좋죠. 강하고요. 그리고 운송 중에 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도 총 4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아, 네. 흔히들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직접 용접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볼트 결합을 볼트 결합. 통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용접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용접하시는 작업자분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그 구조 강성이 네.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볼팅 결합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볼팅을 하던 정확하게 구조 강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구조 검토를 진행을 할 때 해당 결합 강도들도 이제 저희가 계산식에 넣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볼팅 네. 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네, 없을까요? 뒤에 마침. 지금 이게 네. 저희가 하부에 연결이 되는 네. 이제 볼팅을 위한 구조 조인트인데요. 와, 엄청 두껍네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지금 이 조인트가 기역자로 만나는 부분에 볼팅으로 연결되면서 두 모듈을 하부에서 잡아주게 되고요. 오. 그리고 상부에도 마찬가지로 지붕 이제 시공을 하면서 같이 결합이 되게끔 볼팅을 위한 타공을 네. 미리 다 진행을 해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합이 잘못되었을 때 뒤틀림이라든지 뒤틀림. 이런 것 때문에 누수의 위험이 조금 커지게 될 수도 있고요. 물이 셀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좀 많이 틀어지게 되면은 네. 방 간에 이제 단차라든지 그런 턱이 문제들이 생기거나. 네, 네, 이 부분은 뭔가요? 네, 이거는 콘크리트 기초와 모듈을 연결하기 위한 타공 이제 홀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가 접수되고 나서 토목과 기초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쟁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리 콘크리트 기초와 모듈 결합을 위해서 앙카볼트를 타설을 미리 해놓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장에 설치가 될 때 밀리미터 단위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안착을 시키고 결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레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차 없이 딱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가 단번에 됐습니다. 네, 또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단열 성능이거든요. 아무리 집이 예쁘면 뭐합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단열은 잘 되나? 맞아요. 일 텐데 단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단열과 내단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고요. 외단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골조 바깥으로 단열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내단열의 경우는 이제 골조 사이사이로 단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부에 단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둘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결국에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열 자재의 성능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열을 잘 차단하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시공과 관련된 건데 네. 이제 결국에는 기밀이 얼마나 잘 되냐, 그리고 연료 차단을 얼마나 잘 하냐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 성능 자체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조금 성능이 높은 단열 성능이 좋은 자재를 쓰면은 벽체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내부와 외부의 공기가 얼마나 새어나가지 않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열교라는 거는 이제 내부 구조체가 외부와 공기가 맞닿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냉기나 열기가 그대로 골조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단열의 경우에는 골조 외부에 시공됨으로써 열교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단열의 경우에는 골조 사이사이에 시공이 되면서 최대한 벽 두께를 이제 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이는 창호는 어떤 창호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저희 유니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창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 창호와는 다르게 그 프레임과 샤시들 같은 경우에 결로 열교 차단을 위해서 이제 특수 프레임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네. 돌리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창호와 프레임이 기밀되게끔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그런 설계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또 쇼룸에서 봤다시피 또 IoT 패키지와 공조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골조와 창호 그리고 내부 판넬 같은 것들이 다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몸으로 치면은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설치되게 되는데요. 그 시공 과정에서 이제 계약 시에 IoT라든지 공조 패키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해당 이제 필요한 설비 배관들이나 전기 배선 작업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난방 중요합니다. 난방 같은 경우도 크게 세 가지 난방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스 보일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기름 보일러 방식이 있어요. 기름까지 돼요? 네. 오.
그래서 세 가지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가스 보일러예요. 전기라고 하면은 단점 자체는 이제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는 이제 LNG, 일반 가스, 도시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LPG 가스 탱크를 이제 보통은 2개를 구비를 해두시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의 난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그 다음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난방까지 시공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건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조라든지 단열, 창호, 그리고 설비 같은 기능적인 면들은 다 시공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닥 마루와 벽체 마감, 그리고 천장 도배, 그리고 지붕 징크 마감, 그리고 외부 마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감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모두 끝나게 되고요. 네. 배관과 전기, 그리고 아까 보셨던 볼트 구멍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기초와 연결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유닛 메이커에 들어가 보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럼 그 모든 제품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옵션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23가지 제품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2층, 3층 제품이라든지 네. 좀 다른 형태의 결합 구조, 그리고 좀 보다 다양한 마감이나 형태들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23가지 모든 제품이 다 목구조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목구조로 선택을 해도 단열 성능 똑같고요. IoT 공조 시스템 다 적용이 되는데 대신에 코너창만 조금 제한이 된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유니트하우스에 있는 모델들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예쁜 집을 그대로 네, 맞아요. 볼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목구조를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 외관상 보이는 뭐 큰 차이점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출시한 모든 구조와 레이아웃, 마감, 퀄리티 이런 것들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 설명도 듣고 공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또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좀 건축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접하시는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시행이 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구조 옵션이 이제 생기면서 각각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에 최적화된 9평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확정된 제도고요. 그리고 농막과는 다르게 농지에 신고만으로 임시 주거 및 숙박까지 가능한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금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제 10평 내까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하지만 정화조가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그 면적도 이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9평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저희와 진행을 하시면은 간편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단일 유닛 모델 중에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모델과 전체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픈형 모델 2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각각 철골조와 목구조 2 플랫폼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내에 계약을 하시는 선착순 10분 고객분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9평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9평이니까 그렇게 막 부담도 안 되고 나만의 세컨하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유니트하우스에 와서 할인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평소 궁금했었던 전체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벤트까지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로 끝내볼까요? 네, 여러분 이집트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유니트하우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